나 왜 안 되지? 일단 하트는 보내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 형 화면이 안 떠. 잠깐.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왜 나만 안 떠? 떴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드디어라기보다는 또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원했던 건데, 저 혼자도 이제 좀 이렇게 위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또 이렇게 봅니다. 뭔가 좀 설렌다. 자, 와우. 드디어, 그쵸, 드디어라는 표현이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인색하긴 한데, 뭔가 나름 되게 뭔가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이제 혼자서도 이제 위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더 너무 설레요, 진짜. 우리 위부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지금 이제 10시가 넘었는데 곧 있으면 이제 또 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우리 위부들이 또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또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프로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질문을 좀 몇 개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를 같이 답변 드리면서 좀 우리 위부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진짜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는데 또 제가 몇 개 좀 추려왔어요. 대표적인 것들로 이제 좀 추려왔는데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홍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지각했으니까 엉덩이로 이름 써요. 엉덩이로 이름 쓰기 되게 오랜만이네. 엉덩이로 이름 쓰고 시작해야 되나? 엉덩이로 써요? 아니에요? 오케이. 이건 엉덩이로 이름 쓰는 거는 제가 마지막에 다 끝나고 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약간 요즘에 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하시기도 했던 거기도 한데, 첫 번째로 이제 드럼이랑 운동 말고 요즘 꽂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또 보내주셨는데, 드럼이랑 운동 말고 요즘 꽂혀 있는 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집에 또 많이 있고 회사에 주로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핸드폰 들고 요즘엔 드라마를 좀 많이 봐요.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데 요즘에 또 이제 워낙에 이제 또 드라마 볼 수 있는 환경 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요즘 시국인지라 집에 오래 있을 건데 뭔가 하고 싶은 취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위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취미가 있을까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해보고 싶었던 거기도 한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취미가 좀 요즘에는 이제 밖에 잘 못 나가서 요즘에는 좀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을 쉴 때 요즘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좀 뭐라 해야 될까? 요즘에는 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라고 해야 되나? 좀 저 같은 경우 자동차를 많이 좋아해서 자동차 영상을 많이 본다던가 아니면 자동차 게임을 좀 한다던가. 그래서 사실 위부들이 또 자동차를 좋아하는 위부가 있다면은 이제 좀 뭔가 자동차 그 게임 뭐 카트라이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진짜 요즘에는 워낙 게임도 잘 발달돼 있어서 자동차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 게임을 뭐 추천 아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천 있어요. 요즘에 또 이제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니까 조금 취미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퍼즐 게임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퍼즐 약간 이렇게 막 조각조각 나 있는 거, 그거 모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미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시간 때우기 이런 느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이 틈을 이용해서 살짝 소통을 해보면은 카트라이더 미부들 많이 하시나 봐요. 하긴 요즘 워낙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카트라이더를 즐겨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저도 카트라이더를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 미부들 카트라이더 자랑이 장난 아닌데.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잠깐만요. 오케이. 세 번째. 할인이랑 동생의 어릴 적 일화. 이거 있어요. 약간 미담 아닌 미담인데, 그 어릴 때 제가 좀 동생한테 미안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어릴 때 그 학교 초등학교 앞에 이제 사우나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갔는데 이제 사우나를 끝나고 이제 찜질방에 가서 다 같이 이제 좀 쉬면서 있다가 이제 저랑 동생이랑은 그 찜질방 안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는 이제 또 그 워낙에 요즘 찜질방에 또 컴퓨터도 잘 돼 있어서 이제 컴퓨터 방에 좀 사람들 게임하는 거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요즘 또 거기를 혼자 갔다가 그 갔다 온 사이에 동생이 그만 다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갔는데 이제 여동생이 막 되게 막 덜덜 떨고 있고 막 어디 아픈 거냐고 괜찮냐며 막 난리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머리에 물음표만 이렇게 한 세 개 떠 있죠. 뭐지?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봤는데 진짜 그 동생이 좀 심하게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바로 이제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수술했는데 그때 되게 미안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더 동생 옆에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또 내가 되게 궁금한 거 해소하겠다고 또 이제 동생 옆에 못 있어줘가지고 굉장히 또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어릴 적 일화가 제일 그게 커요. 제일 크고 사실 워낙 동생과 되게 진짜 남동생 여동생이 있지만 남동생 지내는 것처럼 되게 서로 막 잘 챙겨주면서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이랬던 기억이 많은데 어쨌든 그 일화가 제일 머릿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동생 보면은 저도 모르게 미안한 감정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에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워낙에 또 이제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길 가다가도 멍 때리다가도 전봇대 박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자전거 타다가도 넘어져서 다친 적도 많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도 뭔가 할 때 좀 조심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생 지금 괜찮아요. 지금 굉장히 멀쩡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또 쉴 때 동생 봤는데 서로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습니다. 팬분들은 또 이제 아이고 계단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미담이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 계단에서 한번 어릴 때 구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장난치다가 이제 학교 계단에서 하필 또 쉬는 시간에 초등학교 때 한번 이제 엉덩방아 슬라이딩을 좀 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좀 뻘쭘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팬분들 굉장히 좀 미담은 좋은 얘기. 그치. 미담은 좋은 얘기지. 아름다움이. 죄송해요. 약간 댕청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궁금해요. 사실 이거 V앱에서도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원래는 드럼을 안 했었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시작은 사실 음악의 시작은 클래식 피아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클래식 피아노를 꾸준히 했었다면은 정말 내가 사랑했었다면은 아마 지금은 제가 드럼을 치지 않고 아마 피아노 연주자가 돼 있지 않았을까, 만약 원희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래 피아노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교회에서
워낙에 이제 그 교회에서 또 드럼 치는 형이 있는데 그 드럼 치는 형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또 스트레스 풀려 보이고 또 재밌어서 어린 나이에 그때도 사실 제가 유치원 때 이제 그 되게 키도 안 되는데 막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 장비에 발도 안 닿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한쪽으로 기대가 이렇게 쳤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랑 같이 또 이제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뭔가 행복감에 밀려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그런 것도 많아요. 이제 가끔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랑 뭐 이제 가끔씩 이제 오래 치다 보면은 또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슬럼프가 오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슬럼프를 많이 온 적은 없는데 그런 적은 있었어요. 가끔은 드럼만 치니까 약간 내가 뭘 하고 있는 느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멜로디 악기는 선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율에 따라서 당연히 느낌이 다르겠지만 드럼은 대부분 같은 소리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약간라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워낙 드럼에 대해서 더 그때야말로 이제 더 열정적으로 드럼을 파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드럼도 멜로디 악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지금은 또 오히려 욕심이 많이 나고 있는 분야죠. 제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가끔 피아노 쳐요. 안 그래도 이제 제가 뽑은 질문 중에 그 질문이 있어요. 피아노에 관련돼서 제가 또 그 질문에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능이 참 많은 남자구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도전하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노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부들에게도 더 멋있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시죠. 하린이가 추천하는 언어 공부 방법 뭔가요? 사실 저도 원래는 이제 공부에 그런 썩 잘한다고 생각을 또 못했고 워낙에 이제 사실 학창 시절에 음악이 더 좋았지 사실 공부를 더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워낙에 이제 공부에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 생각을 밖에 두고 살았다가 이제 위부들과 해외도 계신 위부들과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언어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에 요즘에 이제 언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언어 공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각 나라에 배우고 싶은 나라의 언어들 있잖아요. 그 나라의 언어를 처음엔 저는 드라마를 추천해 드려요. 저도 이제 언어 공부할 때 워낙에 드라마를 이제 많이 봤어가지고 드라마를 보면서 그 단어 내가 말하고 싶은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적는 것 같아요. 노트에 적어서 계속 공부를 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 자기소개 같은 것들은 이제 따로 공부를 이제 또 유에서 이제 검색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책도 사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격증도 한번 따보려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 위부들 대단한 댓글을 봤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댓글인데 나도 해외 위부님들이랑 소통하려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여러분 박수. 대단합니다. 사실 언어 공부한다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흥미가 없으면 되게 접하기 좀 어려운? 왜냐면 또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또 가끔은 또 막힐 때가 있어서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이렇게 노력하는 위부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오, 난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파이팅 하세요. 근데 약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한국어가 조금 외국분들에게 배우기 약간 좀 쉬운 언어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하린이도 작사 작곡하고 있는지, 만약에 곡을 쓴다면 어떤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은지 궁금해라고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원희의 일원으로서 드러머지만 작사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곡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곡을 쓴다면 어떤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은지, 사실 제가 또 쓴 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데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완성된 그런 곡들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드러머다 보니까 이제 취향이 좀 드럼 위주였다가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드럼 위주였다가 요즘에는 멜로디, 그러니까 이제 멜로디 악기가 좀 굉장히 대중분들께 꽂히는 멜로디 하나 정도? 중독성 있는 그런 멜로디가 하나 정도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곡을 요즘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제 예전에 또 제가 콘서트 때 또 이제 원어원 선배님들의 그 노래를 했었죠. 에너제틱. 그 노래를 제가 또 리믹스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약간 EDM 쪽도 약간 좋은 것 같아요. EDM 쪽 편곡을 해가지고 약간 뭔가 좀 더 신나면서 과감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곡, 그런 곡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빨리 완성이 돼서 위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떨리면서 신중한 것 같아요, 곡 작업할 때. 또 우리 위부들은 어떤 반응인지 좀 잠깐 볼까요? EDM 너무 좋지, 너무 멋있어, 막 신나게 나. 오프 더 레코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프 더 레코드랑 기대. 오, 기대된다.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마음이란 노래인데 좀 신박하게. 나중에 소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음악을 쓸 때 가장 많이 영감을 얻는 것, 역시 작곡을 하면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제 생각대로 영감을 얻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노래를 듣다가 혹은 영상을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이런 분위기를 내가 내 스타일대로 표현해보고 싶다, 혹은 그냥 오늘 기분의 감정이나 오늘 날씨에 대한 그런 감정, 느낌을 그냥 그대로 내 생각에 내 생각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표현하려고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약간 느낌표 뜨듯이 딱딱딱 뜨면은 그냥 거기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어요. 그냥 뭐 어느 사물이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많이 먹고 있는 이온 음료를 통해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뭐 에어컨, 아니면 에어컨의 바람이라든지 그 바람을 통해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는다. 좀 광범위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린이의 가장 최초의 기억은 뭐지? 엄마 뱃속에 있던 기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를 들면 6살 때 유치원 다녔던 날이라든가 가족들이랑 놀이공원 갔던 날이라든가 이런 거. 그거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약간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공원인가? 어린이 대공원? 거기에 제가 5살 때인가 6살 때 여동생이랑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또 제 그 어릴 적 사진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모자에 그거 있어요. 팬분들에게 제가 한번 공개해드린 적 있어요. 그 돌 위에 앉아서 모자 스냅백처럼 쓰고 파란색 옷이었나 해가지고 약간 살짝 누리끼리한 사진 있어요.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또 많이 남죠. 왜냐면 그날 이제 여동생이랑
이제 부모님이랑 굉장히 좀 오래 놀기도 했고, 그때 제일 신기했던 게 그 벽돌로 된 타일들이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거기 계속 밟고 다녔는데, 원래 거기 길이에요. 길인데 굉장히 좋아했었어가지고 이제 그 기억이 많이 남고, 제일 또 기억이 많이 남는 거는 어렸을 때 자볼드 간 거. 자볼드 가서 이제 내가 인생의 진로에 어떤 직업을 할까 되게 신기했던 경험을 했던 그 기억이 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자벌드를 제가 유치원 때 한 번 가고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한 번 가고 이랬는데 2번 갔네, 2번.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어릴 적 사진에 그 약간 경찰관 아닌가? 경찰관이라고 해야 되나? 보이스카웃? 약간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사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벌드. 이분들도 자벌드 한 번씩 다 가보셨잖아. 아닌가? 처음 들어봤어, 자벌드. 이제 또 해외 팬분들께서는 이제 또 한국에 이제 자벌드라는 게 있어요. 그 직업 체험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각 그 직업의 특징들을 잘 설명이 돼 있고, 거기서 제가 한번 체험을 되게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릴 때 많이 갔었죠. 많이라기보다는 2번 갔었죠. 네. 되게 재밌는 공간이에요. 그쵸, 중학교 2학년 때 가봤어요.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 한번 가봤어요. 그렇습니다. 좀 새거일걸요. 저는 키자니아? 뭐지? 키자니아가 뭐예요? 여러분, 키자니아가 뭔가요? 키자니아? 키드야 자니야? 죄송합니다. 자볼드랑 비슷한 거. 저 처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직업 체험기. 오케이. 네. 자볼드의 신버전? 자볼드랑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약간 그런 게 많이 생겼나봐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원희 멤버들의 서로 첫인상이 궁금해요. 이것도 사실 V앱에서 이제 팬분들께, 위부들에게 또 많이 말씀드렸어요. 또 강현이는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이상하게 제가 손 크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꼈어요. 강현이는 제가 이게 굉장히 좀 웃긴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강현이 처음 본 날, 그 실용음악 학원에서 처음 본 날, 이제 그때 저를 강현이 그 친구 소개 이런 거여가지고, 이제 그 거기 학원에 계신 팀장님께서 이제 저와 강현이를 불러서 친구가 되게끔 만들어준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서 강현이를 처음 보고 얘가 막 차갑다, 되게 막 쿨하다, 섹시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괜히 손바닥에 그 열등감이 있어요. 강현이가 그때 당시 손바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손바닥 큰 거가 뭔가 좀 부러워서 좀 그렇기도 하고, 약간 내가 손바닥 크게 쥐고 있는 느낌이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상하게 손바닥에 열등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강현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사실 다른 부분보다는 오히려 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먼저 강현이가, 사실은 팬분들도 알다시피 강현이가 되게 낯가린다고 알고 있는데, 저 만났을 때는 굉장히 낯을 안 가리고, 오히려 그 친구 모임 끝나고 나서 같이 밥 먹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친하게 다가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첫인상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이제 2번째로 이제 키아 같은 경우는 키아도 이제 나중에 한 1년인가 좀 지나가지고 키아를 만나게 된대, 학원에서. 키아는 약간 되게 처음부터 사실은 친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베이스를 따마한 걸 들고, 그때 한창 키아가 또 그 헤드폰에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드폰을 이렇게 두르고 와가지고 약간 되게 막 힙하게 들어와서 막 있는데,
굉장히 멋있으면서 친구인가? 되게 특이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되게 옷 잘 입는 느낌은 되게 처음 만남 때부터 굉장히 뽐내고 다녔던 그런 동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나름 스타일리시했던 친구? 동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동명인데 동명이는 굉장히 그냥 프린스 같았어요. 굉장히 왕자님 같았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그 학원에서 드물게 되게 눈이 초롱초롱했고 굉장히 좀 애가 되게 선한 이미지에 막 되게 멀리서 봐도 되게 막 빛이 탁 보이는 그런 동생인데 그리고 뭔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그 말을 안 걸고 그냥 보기만 했을 때 이미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키아의 소개를 이제 동명이랑 이제 또 같이 하게 됐는데 굉장히 생긴 거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약간 느낌 받은 거와 다르게 되게 좀 씩씩하고 굉장히 뭔가 좀 잘 먹을 것 같은데 약간 김치찌개를 조금 남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김치찌개를 제가 남긴 걸 다 먹었죠. 그래가지고 김치찌개 좀 남기고 그리고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돼 꼼꼼한 성격 그때부터 좀 유별나긴 했어요. 꼼꼼하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키아가 더 꼼꼼해졌는데 그때는 키아보다는 동명이가 좀 더 꼼꼼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동생이고 이제 마지막 용훈이 형은 뭐라 해야 될까 이제 K-pop 경연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뵀는데 제가 그때 또 워낙에 선글라스를 제가 끼고 있었어요. 사실은 선글라스 꼈는데 그 어두운 밤에도 제가 이제 좀 하나로 밀고 가고 싶어가지고 선글라스를 꼈는데 선글라스를 이제 벗고 이제 용훈 형을 처음 뵀는데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누가 봐도 대학생 풋풋한 대학생? 약간 이제 막 뭔가 좀 막 주변에 꽃이 있어 보일 것 같고 느낌으로는 굉장히 되게 풋풋한 대학생의 느낌이 되게 강했고 그리고 되게 성격도 밝으셨어가지고 처음에는 뭔가 조금 되게 반가우면서 조금 뭔가 좀 되게 키 크시다 이런 느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용훈 형이 스냅백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스냅백도 되게 잘 어울리고 좀 그 형도 워낙에 스타일리시했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느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약간 좀 대학생의 풋풋한 대학생의 느낌. 네, 누가 봐도 대학생 맞아요. 누가 봐도 대학생의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랬어요. 내 그런 느낌이었어요. 친구 같지는 안 생겼나 봐. 친구 같지 안 생겼나 봐. 네, 당연히 저는 이제 저보다 형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제 또래 워낙에 학원에 제 또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또 이 K-pop 경연대 그 참가자 대부분이 성인분들 그리고 대학생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풋풋했구만. 용훈이 형 굉장히 풋풋했어요 그때. 또 약간 미담을 풀자면은 또 용훈이 제일 풋풋했을 때가 또 이제 머리 주황색으로 한 적이 있어요. 또 머리 굉장히 짧아가지고 주황색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누구보다 풋풋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멜빵 용훈 기억. 맞아. 그때 멜빵 아닌가? 멜빵 아니다. 그때는 멜빵 느낌이었지만 멜빵은 아니었고 그때 흰 티에 청바지 이렇게 찌청해 해가지고 입었어요. 100만 하트 또 제가 또 와이구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이구 감사합니다. 100만 하트 100만 와우 이구들의 사랑이 벌써 100만을 넘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굉장히 오래 얘기했네요. 당신의 운동 루틴은 무엇입니까? 제가 또 이제 원희의 PT쌤으로서 굉장히 조금 루틴이 좀 다양해요. 이제 보통 다이어트하는 루틴이 있고 이제 좀 체형을 만들기 위한 루틴이 또 따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체형을 만들기 위한 루틴이죠. 그래서 요즘 벌크업을 좀 하면서 몸을 좀 더 갖고 나가는 그런 운동 루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위브들 중에서 되게 다이어트도 하고 싶은데 좀 몸 체형도 만들고 싶다 하시는 위브들이 있다면은 꼭 플랭크
1분씩 매일 1분씩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또 전신의 몸을 열을 올려주면서 또 굉장히 다이어트에도 시간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딱 1분씩 계속 하면은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하면은 분명히 한 달 뒤면은 효과를 크게 보실 것 같아요. 물론 또 운동하고 나서는 또 너무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플랭크 완전 힘든데 와후 너무 힘들어. 아 위부들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강해지셔야 돼요. 1초가 1분처럼 느껴질 마음이 그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위부들이 정말 나는 더 딱 뭐라 딱 어깨가 요만큼 되고 싶다. 아 물론 요만큼은 아니겠지만 되게 몸매가 굉장히 좋아지고 싶다. 또 내가 목표하는 몸무게가 되고 싶다 하시면은 도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실 거예요. 플랭크 1분 하면 10분 누워 있어야 돼. 안 그래도 제가 동명이 시켰을 때 동명이가 플랭크 하고 나면 굉장히 오래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근데 동명이가 그 시기가 지나니까 굉장히 저보다 요즘에 플랭크를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당연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죠. 김종국님 근육을 만들지. 아 김종국 선배님의 근육은 되게 예쁘지만은 혹여나 우리 위부들이 또 이제 너무 이렇게 근육질 막 되게 너무 그래 버리면은 또 이제 또 저희 어머니도 요즘 걱정하세요. 너무 이제 막 근육질 막 이래가지고 막 나중에 막 이두 받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요즘에는 좀 적당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린쌤 그래요. 우리 위부들 이렇게 PT 수업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 질문.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나 드럼이나 악기를 하시잖아요. 혹시 그 밖에 또 배우고 싶었다고 생각하는 악기가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어요. 제가 또 지금 본가에 색소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색소폰을 친구 때문에 학교 동창 친구 때문에 이제 접하게 됐는데 색소폰 그 연주자가 굉장히 섹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색소폰 연주를 하는 그런 뭐 스튜디오를 통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또 요즘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만들어가지고 위부들에게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고 싶은 악기. 아 맞아, 또 집에 바이올린 있어요. 집에 있는 바이올린 좀 고장나고 좀 오래됐지만 옛날에 저희 아버지 지인분에게 이제 바이올린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은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바이올린도 해보고 싶다는 또 우리 헬리 선배님께서 그렇게 바이올린 멋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영감을 받아서 바이올린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악기는 좀 도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요즘에 또 다양한 악기를 해보면 또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미카린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전에 베이스도 쳤지. 네, 제가 또 스튜디오를 통해서 제가 드럼이랑 베이스를 해가지고 커버를 해가지고 편곡을 해서 그쵸 편곡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렸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다음 창피했던 에피소드 있나요? 창피했던 에피소드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엘리베이터에 혼자 있을 때 가끔 막 춤 아닌 춤추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멈춰가지고 약간 뻘쭘했던 그런 거랑 또 아무도 없는 이제 그 골목길에서 막 노래 흥얼거리다가 코너 꺾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 이제 눈 마주치면 괜히 막 좀 쑥스럽고 굉장히 부끄럽고 막 그랬던 거랑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 계단에서 헛발 디딜 때 굉장히 무안합니다. 사람들 굉장히 그만큼 또 약간 뭔가 수치스럽고 굉장히 부끄럽고 어딘가에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또 없어요.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때가 제일 아무래도 위부들도 공감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살면서 분명히 헛발 한 번은 디디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 역시 우리 위부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머쓱한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머쓱해요. 굉장히 그것도 있다. 요즘에는 핸드폰 보다가 전봇대에 저는 부딪힌 적 있거든요. 핸드폰 보다가 요즘 조심하세요. 그거 잘못하면 진짜 크게 다쳐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로등이 좀 되게 얇은 가로등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핸드폰을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튕겨서 머리에 부딪혔거든요. 굉장히 그때 주변을 제일 먼저 살폈어요. 저 아픈 거보다 주변을 제일 먼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나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돼 진짜. 맨날 그래. 맨날 그런 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길거리 지나다니시다가 꼭 요즘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다음. 초능력을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무슨 능력을 제가 갖고 싶어요? 저는 카피 능력.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카피 능력인데 저 같은 경우는 드럼에 대한 그런 욕심이 굉장히 커져서 이제 해외에 되게 드러머들 되게 잘 치시는 드러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스킬 하나라도 좀 내가 훔쳐오고 싶다. 그래서 좀 더 내 스타일대로 좀 더 그 스킬을 좀 만들어 가면서 좀 익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운동신경, 그러니까 남에게 좀 특출난 부분을 좀 카피를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완벽해 보이려고 하고 싶은 욕심이랄까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카피 능력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위브들의 스킬 가지고 싶은 거 한번 댓글에 올려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슈퍼맨도 있고, 슈퍼맨은 굉장히 약간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인가. 날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 비행기 타면서 옆에 있는 분들 하이파이브 하고. 나는 돈을 카피. 그것도 굉장히 마음 한켠에는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하는 그런 스킬일 거라 생각을 해요. 순간이동, 출퇴근 시간 없게. 맞아, 그것도 있었어요. 맞아, 나도 어렸을 적에 그 학교 등교할 때 있죠. 굉장히 멀었어요. 저 자전거 타고 맨날 등교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러는데 지각할 것 같아. 자전거로도 늦어. 그러면 이제 진짜 이거 한 번으로 바로 이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오케이,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자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 있나요? 나만의 규칙 같은 거. 규칙 같은 거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 약간 일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자기 전에 항상 요즘엔 드라마를 봐요. 요즘에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저는 요즘 드라마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핸드폰을 보다가 자는 것 같아요. 네, 핸드폰을 보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영상이나 혹은 드럼 영상, 그리고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 넷 중에 하나를 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을 들거나 피곤하면 자거나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다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나 휴가를 가게 된다면 가장 가고 싶은 곳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요즘에 여름철이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안타깝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빠지를 많이 가고 싶어 했어요. 막 그 스포츠 그 뭐라 하죠? 그 막 보트 팍 해가지고 뭐 워터 슬라이드 말고 수상 스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도전해 보고 싶었는데 좀 안타깝게 올해는 또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돼가지고 조금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기억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 빠지 인정. 맞아요. 물놀이 할 때가 좀 제일 힘들대. 제일 재밌는데 또 어떻게 보면 힘들죠. 물놀이 끝나면은 되게 으슬으슬하기도 하고 좀 지치기도 하고. 근데 또 그때 시간이 굉장히 또 재밌었고 하기 때문에 또 끝나고는 항상 삼겹살을 먹어야 돼요. 항상 삼겹살에 비빔면 딱 해가지고 먹으면 이제 끝납니다. 빠지 인정.
바나나 보트 맞아요. 아 맞아, 유치원 때 굉장히 바나나 보트에 충격을 먹었어. 바나나 보트가 왜 이렇게 빠른지. 그거 진짜 제가 또 이것도 웃긴 썰을 풀어드리자면, 제가 유치원 때 바나나 보트 타고 앞에 친구 그 구명조끼를 잡고 있다가 앞에 친구가 이제 그 약간 이 고속으로 이렇게 꺾였는데 제가 그거를 약간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꺼내줘야 되는데 나도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버티려다가 친구를 이렇게 약간, 그때 친구를 약간 물속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보고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기억이 났어요. 아 맞아. 그때 한창 또 그때도 이제 바나나보트 유행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일 웃겼던 거는 그때 그 바나나보트를 운영해 주시던 사장님께서 그때 당시 또 물이 얕았어가지고 다 이제 허리층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구명 조끼를 입고 이제 했었는데, 또 저희를 억지로 빠뜨리시겠다고 굉장히 하드하게 이렇게 또 지그재그 하셨는데 한 번에 다 빠진 적도 있어요. 우르르 해가 도미노처럼 따라락 이제 다 빠진 적도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데뷔하겠습니다, 용훈이 형. 아 맞아, 그때 진짜 웃겼어요. 그때 강현이가 좀 약간 뭐라 해야 돼, 되게 재밌는 그림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왜냐면은 용훈이 형을 공중에서 한번 쳐가지고 용훈이 형을 이렇게 빠지게 만들고, 또 그 사이에 또 저를 밀쳐내가지고 제가 또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막 하면서 다리를 이제 물속에 이렇게 드드드드드드 이렇게 대면서 막 끌려가가지고, 그날 진짜 재밌었는데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때 프로그램을 보시면 또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오케이, 다음을 넘어갈까요? 오빠의 원희의 최애곡. 최애곡. 저는 최근에도 이제 또 우리 위부들에게 또 알려드렸던 곡인데, 미쳤다 미쳤어. 사실 원곡자가 키하기 때문에 우리 워너스가 또 사실 또 굉장히 또 딱 뭔가 또 나 멋있어 이런 곡으로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또 저희만의 편곡으로 위부들과 함께 그런 뭔가 선물 보답을 해드리고자 또 팬송으로 나왔던 곡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또 공들여서 제일 많이 공들여서 했던 작업이고 곡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직도 최애예요. 원래 야행성이었다가 제가 또 워낙 드럼이다 보니까 신나는 곡이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공동 1순위로 야행성과 지금 미쳤다 미쳤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도 좋아해. 그쵸? 미국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만화 주제 같아. 약간 그거 약간 옛날에 그런 되게 뭔가 신나는 애니메이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OST 같은 느낌. 저는 굉장히 이 노래를 또 아직까지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샤워할 때도 듣고. 역시 밴드. 그렇죠. 밴드 사운드 강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멤버들과 함께 사는 동안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나요? 흥미로운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 이제 사실은 워낙에 이제 숙소에서는 워낙 같은 패턴을 지내다 보니까 에피소드라면은 이제 여전히도 서로가 몰래 그 샤워 장비들을 이제 몰래 쓰고 있다는 점, 굉장히 지금 아마 V앱을 멤버들이 보고 있다면은 또 이제 또 조사에 들어갔을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뭐 치약이 뭐 조금 없어졌던데요. 뭐 샴푸가 원래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막 이랬을 텐데, 저는 요즘에는 또 이제 강현이한테 오늘 또 저거 그 칫솔이 아니고 칫솔을 같이 쓰면 안 돼요. 칫솔 말고 치약 오늘 빌렸었거든요. 네, 치약 같이 쓰고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랑 요즘에는 또 뭐가 있지? 요즘에는 또 워낙 또 위브들 빨리 만나고 싶어서 곡 작업하고 이래가지고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꼭 특별한 에피소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제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빠 아직도 동명이 오빠 샴푸 써? 아니에요. 동명이 오빠 샴푸는 그 V앱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동명이한테 제대로 들켜가지고 동명이한테 훈계를 한번 받고 나서는 이제
요즘엔 제가 샴푸를 따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갈게요. 밴드 멤버가 아니라면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사실 또 뭐라 해야 되지, 밴드를 하고 있었지만 대학이 첫 번째로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대학에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멤버들 못 만나고 그냥 대학에 들어갔었으면 아무래도 드럼 전공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또 이제 또 드럼에 대한 그런 그때 당시에 더 열정이 뜨거웠고 워낙 슬럼프를 이기려고 했던 시간들이 많았어가지고 계속 드럼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교수님들에게 또 칭찬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 멤버들끼리 여행을 간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안 그래도 멤버들끼리 최근에 좀 힐링 캠프 같은 느낌으로 제가 멤버들에게 얘기했어요. 뭐 캠핑장이나 펜션 이런 데 가서 1박 2일로 정말 프리하게 고기 구워 먹고 막 물놀이 하다가 수영장에서 놀다가 진짜 그런 되게 프리한 여가 생활 한번 보내보자 해서 끝나가지고 좀 조금 아쉬운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멤버들이랑 용훈 형이 멤버들이랑 하린 오빠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하린 오빠 사랑해요. 뭐야 저요? 뭐야? 굉장히 난감하면서 행복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힐링 캠프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또 이제 워낙에 유명한데 이제 뭐 어디냐 춘천 뭐 아니면은 뭐 강원도 뭐 이런 데 있죠. 아니면 막 부산 뭐 아니 막 거제도 이런 데도 괜찮고 완전 바닷가. 원희 V앱 빌런 진용훈 등장. 진짜 제가 봤을 때 저 형은 항상 V앱 할 때마다 기웃기웃하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꼭 출연 욕심이 있어. 확실해. 너무 웃기졌어. 역시 안 나타나면 진용훈이 아니지. 그래 내가 미부들도 이거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 사실 저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쯤에 용훈 형이 한 번쯤은 또 얼굴 딱 들이내밀러 올 텐데. 그죠? 그래 내가 그랬어. 맞아. 자기는 안 하고 나의 방송 출연. 나중에 또 용훈 형 V에 이제 하라고 해야겠다. 이럴 줄 알았어. 안 나타나면서 그렇지 기대했대. 당연히 기대했죠. 그래 요즘에 약간 워낙 오랜 세월을 지내니까 이제 눈앞이 보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 위부들도 이제 눈앞이 보이시죠? 우리 용훈이 형 항상 V앱 킬 때마다 약간 내기 해야 될 것 같아. 멤버들이랑 오늘 용훈이 형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내기를 해야 돼. 아이스크림 내기 해야 돼.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린이의 10년, 20년, 30년 후 미래 예측. 10년 후면 제가 일단 33살. 33살이면은 뭔가 조금 제 목표를 위해 좀 쫓고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서우 형. 뭐야? 제 꿈을 위해 좀 쫓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또 위부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곡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또 좀 더 지금의 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하고 뭔가 10년 뒤면 그래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또 제가 좀 목표를 했던 그런 뭐 위시리스트, 뭐 버킷리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씩 이루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요즘에도 조금 시간 될 때마다 조금 제가 뭐 따고 싶은 자격증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하면서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가는 남자? 예비역이 뭐지? 한번 누구와 함께 공연하시겠습니까? 그래 10년 뒤면은 솔직히 욕심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조금 해외 아티스트들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스티비 원더 이제 거장님들과 아니면은 요즘에 또 이제 뭐 유명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니면은 또 이제 유명한 밴드 분들 있죠. 뭐 콜드플레이 이런 분들 뭐 굉장히 많잖아요. 해외 아티스트 분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해외 아티스트들과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20년 후에는 뭔가 애 아빠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결혼을 해서 또 이제 또 결혼을 한 뒤에 좀 더 멋있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뭔가 좀 약간 목표가 있다면은 나중에도 이제 아이와 함께, 만약에 제가 자녀가 있다면 아이와 함께 같이 여가 생활을 재미있게 즐겨보는 거 해보고 싶은데 30년 후면은 약간 30년 내가 지금 50대니까 이제 또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가겠네요. 50대면은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50대이시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를 보내겠죠. 그러면은 그때 기분을 좀 알고 싶네요. 아직까지 30년까지는 솔직히 뭔가 필이 안 와요. 왜냐면은 과연 내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아직까지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20년 뒤까지는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미래의 아기의 이름을 지어보면 이거 위브들도 함께 잠깐 지어볼까요? 위브들도 여기서 또 주접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요즘에 약간 별명으로 주접할인이라고 할 정도로 약간 그런 컨텐츠 아닌 컨텐츠를 요즘 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오 괜찮다. 주하늘? 주하늘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글자 주사기. 오 사기야. 사기야. 너 정말 사기구나. 주하연, 주머니를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머니가 영어로 돈이니까 주돈. 나쁘지 않네요. 주님. 내가 왜 주님 안 나오나 했어. 그래. 우리 유들 역시 주소서. 주라기구만. 오케이. 주하나. 주하나 좀 이쁘다. 주차장. 주차장 봤어요. 오케이. 주드로. 주이스, 주에린, 주스. 주머니, 주라기, 주접이. 약간 태명 구간 괜찮다. 태명. 주접아. 주접아. 우리 아기 주접이. 주신, 주디, 주스. 주스 굉장히 많네요. 주말, 주토피아. 아이 울겠다. 오케이. 제가 나중에 또 우리 위부들의 그런 지금 보냈던 거 생각해보면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이제 한 5개 정도 남았어요. 이제 5개 정도 남았는데 오빠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뭐라 해야 되지? 좀 간단하다고 해야 되나? 사실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냥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고 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도전하기 즐겨 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막 이것저것 시켜주신 것 같아요. 뭐 공부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거가 이제 유치원 때 피아노 학원이었는데 피아노 학원을 끊어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 멜로디 학기의 그 선율이 굉장히 좋았고 또 워낙에 이제 부모님께서 집에서 음악을 많이 틀어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악을 이제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음악을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기가 특별한 계기보다는 오히려 드럼을 접한 게 특별한 계기라고 생각이 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안에서 음료수 한잔 먹어야겠어. 내가 지금 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쵸. 우리 위부들 만약에 그 피아노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신 분들은 다들 똑같으실 거예요. 그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뭐 제가 뭐 몇 번을 색칠해야 된다는 그 색칠 공부 책이 따로 있잖아요. 10칸 정도가 있는데 제가 선생님이 없을 때마다 2칸씩 뭐 4칸씩 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저도 어렸을 때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또 음악은 2번째였어가지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뭔가 선생님에게 안 혼나기 도전을 많이 했죠. 그쵸?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 첫 거짓말은 피아노 선생님한테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타깝죠. 열심히 했으면은 지금 피아노 더 잘 쳤을 텐데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 있죠. 그쵸. 아 그래, 위부들도 굉장히 굉장히 공감하시는군요. 오케이, 알지. 그래요. 선생님 잠시 자리면 한두 번 치고. 아이, 선생님 안 계시면은 하나 누르고 이제 하나 치라는 거죠. 아 이거 너무 같나? 아 저는 굉장히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이걸 10번을 쳐야 되는데 대부분 5번에서 끝났어. 5번에 10개 다 채웠어요. 사과, 야구공, 삼각형, 막 상자, 자동차 막 이런 그림 있는데, 네. 굉장히 그랬어요. 아 맞아요, 위부들도 그랬죠. 너무 웃겨. 아 그때 진짜 약간 굉장히 인생에서 스릴, 어렸을 때 스릴은 피아노 학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맞아요. 그냥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닌 사람들 진짜 다 궁금하실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22번째. 벌써 22번째네. 굉장히 뭔가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갔네. 자, 하린 오빠가 위브에게 듣고 싶은 말은 저는 요즘에도 그냥 계속 힘이 돼요. 항상 이제 드럼 치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 멋있다, 응원하고 있어요, 사랑스러워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진짜 되게 뭔가 그런 말들은 되게 단순하게 되게 행복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냥 저를 칭찬해주는 말을 해주시면 굉장히 행복하게 또 그 하루를 더 잘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하게 바란다기보다는 지금처럼 또 열심히 원희도 응원해주시고 또 비록 제가 뒤에 있지만 또 뒤에 있는 저까지 이렇게 응원해주시면서 또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날들이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다음, 핸드폰에서 멤버 이름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강현이는 강벗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용훈 형은 그냥 용훈 형이라 돼 있고, 동명이랑 키아는 동명스 기욱스 이렇게 돼 있어요. 동명스 기욱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굉장히 단출해요. 굉장히 단출하게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키아가 이 핸드폰에 저장되는 키아가 진짜 굉장히 그 사람의 특징을 이용해서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키아가 하게 된다면 키아가 제일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단촐하죠. 맙소스. 왜냐면 그때 당시 뭔가 그 뒤에 스 붙이는 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멤버들 이름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 이름 뒤에도 다 스가 붙여있어요. 용훈 오빠 서운하겠다. 그렇다고 용훈스 이럴 수는 없으니까 또 너무 이제 워낙 처음에 만났을 때 안 친했어가지고 용훈 형은 처음 저장 그 번호 받고 저장했던 그대로예요. 제가 나중에 만약에 용훈 형을 보고 있어 서운하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 네, 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린스. 요러면서 또 사이사이 주접글. 오케이. 8.5점 드리겠습니다. 쓰가 완전 버릇처럼 쓰게 돼. 그쵸.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가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 동명 프린스. 용은 형스. 용은 형스? 근데 뭔가 정감이 안 가. 정감은 가야 돼. 약간 조건이 있어요. 정감이 가야 된다. 이런 느낌. 위브스. 근데 위브스는 약간 임팩트가 떨어지는 것 같아. 뭔가 좀 재밌는 거 없나? 용은스 가자. 안돼 용은 오빠는 안돼. 안 된다고? 용은 오빠는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된다고? 나 또 저장을 안돼 용은 오빠 안 되라고 하는 줄 알고 굉장히 신박했던.
댓글이었습니다. 지용 후니스, 진용 후니스 이거 괜찮다. 진용 후니스 형, 오케이 진용 후니스 형 이거 당첨. 용훈이 형 이거 마음에 들면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용용스, 후훈스, 리다스. 오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거 용훈이 형 보고 있으면은 아니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용용.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원이 마스노의 통틀어서 제일 최고. 이거는 여전히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쳐서 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 달 동안 매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음식이 될까? 와, 한 달 동안 같은 음식? 근데 제가 운동할 때 닭가슴살을 한 달 동안 먹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고구마랑 닭가슴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도전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이제 이제 양념이 돼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분명히 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건강식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나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네. 프로틴 쉐이크는 어때? 프로틴 쉐이크는 요즘에도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프로틴 쉐이크가 잘 나와서 프로틴 쉐이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극적이면은 질리는 건 인정이지. 그쵸 인정이에요. 요일백반은 근데 이제 같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요일마다 바뀌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음식이라고 했을 때 위부들이 견딜 수 있는 걸 한번 올려주세요. 고기 구마. 초코맛 추천. 그쵸, 저 요즘 초코맛 먹고 있거든요. 원래 옛날에는 레몬맛, 라임만 먹고 있었는데 요즘 초코맛 잘 나더라고요. 고기 구마. 저 계란. 계란도 가능하죠. 계란. 근데 계란만 먹기는 그러니까 약간 물 필수예요. 물. 역시 맞네. 내 옆에도 있는데 상표를 잠깐 가지고 보여주자면 이 이온 음료도 제가 매일 먹고 있습니다. 저 몸이 한번 이제 좀 많이 안 좋았을 때가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그때 나을 때도 이 이온 음료 때문에 또 빨리 나았거든요. 그래서 이온 음료를 지금까지 거의 매일 많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온 음료는 무조건 가능이죠. 계란이 왔어요. 오늘 TMI 하나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이 음료수를 사러 이제 카페에 잠깐 다녔는데 카페 오면서 길거리에서 찹쌀떡 파시는 아저씨를 봤어요. 굉장히 발성이 막 찹쌀떡 이러시는데 굉장히 그 목소리에 되게 충격을 받은 게 분명히 이제 여기서 부르시고 저만치 멀어지셨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들려왔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신박하면서 와 아직도 이렇게 찹쌀떡을 판매하시는 그 분들이 계시는구나. 새삼 놀랐습니다. 굉장히 잘한다. 메밀묵을 안 파셨어요. 메밀묵 그날 다 떨어지셨나봐요. 찹쌀떡만 파셨어요. 포카리 광고해야겠다. 제가 또 포카리는 기가 막히게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오늘 포카리 2병째입니다. 그만큼 제가 요즘 몸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이온 음료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됐죠? V앱 한지? 1시간 됐어요? 1시간씩이나 됐어요 벌써? 나 이제 한 20분 한 줄 알았는데. 와 대박이다. 오늘 굉장히 또 행복해가지고 또 위부들이랑 이렇게 또 혼자서 소통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또 그래서 목소리 톤도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굉장히 행복한 또 하루를 보낼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너무 순삭이에요. 맞아요.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또 막간을 이용해서 만약에 자기가 뭐 저에 대해서 또 궁금했던 거 있으시면은 세 분 제가 또 세 분 추첨해가지고 또 답변 짤막하게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포토타임 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올려주세요. 후기부들 주라기님 가지마. 아직 안 갔어요. 근데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이분들 저 개인 방송할 때 항상 이름 성 빼고 뒤에 이름은 가끔씩 바꿔주시는 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동명이 엉덩이 깨물었던 거 너무너무 궁금해요. 동명이 엉덩이 깨물었던 거 사실 제가 모든 멤버 엉덩이를 깨물어 봤는데 동명이 엉덩이가 굉장히 포동포동했다는 점. 사실 그날 또 워낙 이제 동명이랑 이제 또 같이 숙소에서 지내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뭔가 동명이 엉덩이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한번 쾅 물어봤습니다. 동명이가 많이 당황해하다가 요즘에는 좀 익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98주 동갑내기 화해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거의 지금 9년째 친구니까요.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봤으니까 중학교 1학년이 몇 살이지? 13살. 와 지금 딱 10년 됐네. 와 10년씩이나 됐어? 정말 징그럽다. 정말 징하다. 당연히 좋은 의미로 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돈독해지려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싸우다가 화해하는 법은 서로가 요즘에는 먼저 다가와요. 왜냐면은 당연히 싸울 때는 자기 감정에 이제 충실해서 자기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싸울 때도 자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기분을 많이 알려주면서 사실은 98지의 화해법이라기보다 전 멤버들의 화해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멤버들은 항상 이제 먼저 서로 다가와서 서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에 또 뭔가 좀 이런 트러블이 안 생기게끔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희 멤버들이 정말 풋풋하게 산뜻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몇 개 더 읽어볼까요? 하린이가 위브라면 원희의 최애는 저는 최애가 가끔 바뀌긴 하는데 요즘에는 동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동명이가 요즘 또 이제 워낙 운동도 같이 했고 워낙 또 이제 개구장인데다가 옆에 좀 자주 있었더니 조금 뭔가 조금 더 순위에 0.1%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멤버들 다 동등한 최애이기 때문에. 하린이의 소확행은 뭔가요? 소확행이 뭐지? 내가 얻은 거 말하는 건가? 하린이 제일 어려웠던 원희 곡은 아직 없어요. 왜냐면은 드럼을 제가 다 짜기 때문에 짤 때 어렵지 플레이로서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신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줄임말이야. 소확행. 난 또 이제 약간 수학 이런 느낌이고. 소소한 확실한 행복. 저는 그냥 진짜 되게 뭔가 그냥 제가 일을 하다가도 그냥 순간적으로 뭐 복받쳐서 약간 행복한 적도 있고 날씨를 보다가도 행복한 적도 있고 제일 많이 행복했을 때가 제가 운전면허 땄을 때요. 워낙에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첫 면허 땄을 때가 뭔가 되게 소소하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본가에서 가끔 이제 운전을 하는데 운전할 때 그냥 핸들만 잡아도 요즘 행복한 것 같아요. 아직도. 네.
하린 오빠의 가장 좋아하는 색은 뭐예요? 저 요즘에는 약간 에메랄드빛 되게 좋아해요. 네, 에메랄드빛 그리고 남색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쿨하면서 산뜻한 느낌 그런 거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오 200만이 됐네? 벌써 앞자리가 바뀌었구나. 자 와이브로 또 우리 유부들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와이브 그렇습니다. 200만 너무 감사해요. 역시 200만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위부들 사랑스럽다. 면허 한 번에 붙었어요. 아니요, 저 두 번에 붙었는데 사실 한 번만에 붙을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운전면허 딸 때 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마지막 시험에서 운전 이제 코스 시험에서 제가 이제 깜빡이를 넣고 이제 물론 이제 초록불에서 가고 있었는데 깜빡이를 넣고 이제 차선을 변경하는데 이제 차선 변경하는 위치가 이제 조금 뭐라지 운전면허 시험상에서는 그 자리에서 차선 이동이 안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초심자였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어가지고 잘못 차선을 또 바꿨다가 감점이 돼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때 좀 많이 감점 요인이 됐어가지고 근데 두 번째는 100점으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올 100점이죠. 피자에 파인애플 넣는 거 좋았어요. 저는 피자란 종류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질문하실 거는 싫어하는 음식이 뭐예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아닌가? 내가 왜냐면 싫어하는 음식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굴을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굴에 약간 좀 바다향 좀 센 거 있잖아요. 그 향이 좀 별로였어가지고 좀 싫어했었는데 크다 보니까 좀 입맛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싫어하는 음식을 찾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다 먹구나. 잡식 할인. 맞아요. 굴 좀 맛있어요. 전 생굴도 좋아합니다. 요즘에 그 겨울철만 되면 이제 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김장 그 김치랑 수육이랑 굴이랑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먹습니다. 맞아요. 흐물흐물하고 바다 그 식감 비린내 맞아요. 그런 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있겠죠. 민초가 뭐지? 민트 초코? 민트 초코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 사한 맛이 괜찮고 그 초콜릿에 달달한 맛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홍어도 접수요. 네, 저 홍어 좀 센 것도 잘 먹어요. 홍어 삼합 이제 많이 먹잖아요. 삼합도 많이 먹습니다. 이제 몇 시지? 대화 더 하고 싶은데 좀 있으면 이제 11시 반이 다 돼가네. 요즘에 좋아했던 영화는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영화 마지막으로 본 게 멤버들이랑 봤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 요즘에는 영화보단 드라마를 즐겨 보고 있어요. 드라마 요즘에 사이코지만은 괜찮아. 그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동명이랑 저랑 이제 보고 있는데 뭔가 좀 이제 또 김수현님께서 또 이제 막 제대하시고 이제 첫 복귀작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쵸, 사이코 존재 맞아요. 사이코 진짜 재밌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배우님들도 짱짱하시고 드라마도 굉장히 스토리가 재밌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좀 있으면은 또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일찍 나가셔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유부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 받고 하겠습니다. 다음 Q&A 멤버 지목해 주세요. 이거는 질문과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누구 하지? 다음 멤버는 말이 나와서 아까 이제 용훈 형이 그렇게 얼굴을 많이 비췄으니까 용훈이 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Q&A는 용훈 형이 진행해 주시
하겠습니다. 할인이 MBTI는 국가 기밀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이 MBTI는 또 이제 저희가 또 따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다른 컨텐츠적으로 위브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재밌는 댓글 있을까요? 마지막 추천곡 오늘의 기분에 어울리는 것. 오케이. 마지막 추천곡 야행성. 야행성 또 이제 밤이잖아요. 또 요즘에 또 찝찝하고 이럴 텐데 뭔가 야행성 하면 시원한 느낌도 개인적으로 들고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원한 느낌도 들고 좀 뭔가 감성적으로 또 잠에 들기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조금 뒤에가 빠방하게 터지긴 하지만 괜찮은 곡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린이와 또 위브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저에 대해서 궁금했던 Q&A 시간을 가져봤는데 뭔가 이제 처음이라서 조금 뭔가 위브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싶고 여러모로 저도 부족했을 텐데 또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위브들 항상 건강하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잘 못 나가는데 조금 뭔가 좀 같이 취미를 좀 찾아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추천해 주시면 저도 한번 요즘에는 또 그렇잖아요. 좀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추천해 주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 또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용은이 형 Q&A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포토타임 3방 하고 마지막 인사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하지? 오케이, 안녕. 고마워요.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좋은 밤 되세요. 굿나잇.